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난 18년 동안 합법적으로 연방 세금을 안 냈을 수도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이슈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뉴욕타임즈가 불법으로 자신의 세금 기록을 입수했다고 비난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후보가 세금을 안 낼 수 있었다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세금법 때문이었고, 따라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남편을 비난해야 할 것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트럼프는 천재라고 방어하고,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세금 보고서 공개 요구는 줄어듭니다. 세계적인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의 공개 지지를 받은 클린턴 후보는 토론 이후 올라간 지지율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는 클린턴 후보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끊임없는 여자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전했습니다. 내일 열릴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어느 때보다 주목됩니다. 미국인의 약 40%는 부통령 후보의 이름을 모릅니다. 9시 20분쯤 부통령 후보가 어떤 인물들인지 전해드립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2년 연속 일본 학자입니다. 도요다사가 곧 로봇 아기를 팝니다. LA 다저스 팬은 빈 스컬리와 작별했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 축제도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주말 사이에 이제 자신이 주장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도 드러났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선거 캠페인 기간 중 가장 어려운 한 주일의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슈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곧 이제 콜로라도주로 가게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하이오주를 가게 되는데, 사실 오하이오주는 원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많은 지지를 받다가 이제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역전돼서 민주당은 이제 오하이오주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노동절 이후에 오하이오주가 플로리다주 이후에 이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있는 스윙 스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은 방문하지만 이곳은 잃어버린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가장 뜨거웠었던 것이 뉴욕타임즈에 이제 기자에게 배달된 어떤 1995년도에 도널드 트럼프가 주정부에 세금 보고한 것 3장짜리 기록이 뉴욕에서 보낸 것으로 해서 이제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뉴욕타임스가 여러 전문가요, CPA 또 변호사들에게 의뢰를 한 결과 그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은 1995년도에 트럼프 후보가 9억 1,600만 달러를 사업에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사업에서 손실 보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 18년 동안 연방 세금을 안 냈을 수도 있다. 합법적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이제 보도를 굉장히 자세하고 잘 취재를 해서 길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중간 계층 사람들은 별로 수입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률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 제하고 나면은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렌트비조차 낼 수 없다는 얘기를 아주 흔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빅뉴스다 하는데 이 뉴스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이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 우파 매체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서는 그 내용을 보도한 뉴욕타임스도 2014년에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오히려 350만 달러를 환불받았던데 뭘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라든가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경우는 합법적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도 역시 사설에서 합법적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그건 천재 아니냐?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재정적으로 재정비를 했는데, 그런 보도를 한 뉴욕타임스는 2014년도에 세금을 내기는커녕 350만 달러 환불을 받고도 아직까지도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트럼프가 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토론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4가지 이유를 대면서 마지막으로 아마 연방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했을 때 트럼프 후보가 차고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한 것이요. 그 말 한 뒤에 또 이런 덧붙임도 하기는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돈 쓰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라고 했고, 또 그 토론회가 끝나고 난 직후에는 CNN의 그 기자에게 세금 냈다, 연방세금 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지난 18년 동안 안 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후보 자신은 뉴욕타임즈가 이거 불법으로 나의 그 세금 그 보고서에 관한 자료를 수집을 한 것이다라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오늘 아침에 그 버지니아주에서의 그 선거 유세에서는 이 부분은 별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재향 군인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얘기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를 마치 그 자격이 없는 그 후보라는 식으로 많이 그의 약점을 비난을 했었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놓으라는 간판 말하자면 그 칼럼니스트인 패기 누난도 트럼프가 예비선거 때부터 쭉 앞서가는 것을 그야말로 통탄하는 그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 패기 누난도 물론 그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칼럼의 색깔이 약간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보면은 아무리 그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후보가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18년 동안 그렇게 부자라면서 연방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사설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익명으로부터 받은 우편 선물이다. 뉴욕타임스가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3페이지짜리 95년도 주 세금 리턴한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뉴욕이라든가 뉴저지, 커네디컷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를 열었다가 많은 손실을 보고 나중에 그 카지노 문도 닫고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일반 그 납세자의 얘기와 연관을 시키는데, 특히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에 세금 보고할 때 그 손실 부분이 있죠. 그 손실 부분이 있으면 감면을 받는데, 이게 한 해에 걸쳐서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이 합법적인 그 세금 코드라고 할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그 부동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오히려 그 부동산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빌려야 되잖아요.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제 이자 빚 같은 거 이런 것이 감면되기도 한다. 자영업자가 세금 감면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그 같은 그 감면 받는 법을 만든 게 아니라 1993년도에 빌 클린턴의 주요 그 세금법 그가 사인한 그것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95년도에 세금 보고에 따른 이제 18년 동안 안 냈었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자신의 남편을 비난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후보의 세금 보고 안 한 것, 이런 것, 그리고 이제 그 세금을 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충분히 예상됐었던 일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뉴욕타임스가 불법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그 같은 것을 그 보도한 것도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요. 트럼프의 경우는 트럼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뭐 비난을 했지만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비난은 아니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이 트럼프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트럼프의 세금 안 낸 것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하고 있는, 보도를 하고 있는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많은 진보적인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과 클린턴 재단에 관한 것은 이처럼 철저하게 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어떤 매가 될 정도로 내리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동안 트럼프 후보를 많이 비난해 왔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트럼프 후보가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사설에서 오늘 트럼프 후보가 토론을 할 때 세금을 뭐 하나도 안 냈다면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한 거지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트럼프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고 어떤 자만심 내지는 허영심을 나타낸 그런 성숙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의 그 같은 비난 지적에 대해서 세금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내가 운이 좋아서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는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나처럼 부자가 아니니까 운이 좋지 못해서 그만큼 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덧붙여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세금 계획은 오히려 부자가 이처럼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어떤 뭐라고 할까요? 루폴, 어떤 구멍 같은 것이 뚫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나 클린턴처럼 부자에게는 힐러리 클린턴의 세금안도, 플랜도 좋은 것이지만 중간 계층에는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캠페인 내내 여러 가지 중대한 실수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찍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뭐 클린턴 후보라든가 전 장관이라든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미세스 클린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트럼프 후보 입장이에요. 이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싶으면 지금부터는 방어한다던가 어떤 독설 내뱉는 것을 중단하고 어떻게 미국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이슈에 집중하는 캠페인을 해야지 될 것이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18년 동안이나 이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뭐 퀴니피악 유니버시티의 조사에 따르면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의 72%, 그 가운데 62%는 공화당이었습니다. 대선 후보의 세금은 공개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퀴니피악 유니버시티 경우는 공화당에 유리한 여론 결과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일요일에 박스뉴스가 박스도 물론 트럼프 지지 매체입니다. 박스뉴스가 조사를 했더니 46%만이 이제 후보가 세금 보고를 공개하지 않는 게 받아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받아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권자의 내용도 중요하고, 누가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나 크리스 크리스티 현 뉴저지 주지사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절세했다면 그게 합법적으로 세금 내지 않았다면 절세고 그러니까 천재 아니냐 경제를 잘 다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진보 언론들은 전부 이게 아주 큰일이다 트럼프 후보에게 빅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또 토론 때에 힐러리 클린턴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한 푼도 내지 않았을지 모른다 해서 면역이 됐다고도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그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나쁜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도 초에 포르노 무비에 뭐 불과 5초에서 10초 사이라고는 하지만 살짝 출연을 했다던가, 아니면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테러 그룹을 지원한 이란 정부의 정부 국영은행이요, 뱅크 메릴리라는 그 국영은행을 자신의 그 건물에 뭐 이 렌트를 줘서 약 1년에 50만 달러나 렌트비를 받았던가, 이런 것들은 근데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별로 트럼프 후보에게 등을 돌릴 만한 이슈가 별로 그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트럼프 후보에게 좋은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주말에 트럼프 후보가 첫 번째 토론회 끝나고 나서 1억 명이나 지켜보는데 내 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 이게 힐러리 클린턴을 대결하는 것보다 훨씬 마이크를 이제 대하는 게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묘한 게요. 딱 한마디만 발표를 했습니다. 토론준비위원회가 트럼프 후보의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술적인 문제요. 그런데 묘하게도 토론을 보는 사람들, 텔레비전으로 그 토론을 보는 중계하는 쪽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들렸고, 다만 그 후보 그리고 그 토론회장 안에서는 약간 그 이상한 게 느껴질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중적으로 테크니컬 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마이크로 일을 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을 할 때요, 마이크가 이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뒤에서 제대로 된다고 뭐 손가락을 그 동그라미를 치면서 된다고 동료들이 얘기를 해줘도 제가 이어폰으로 듣는 제 마이크가 이상하면은 그날 그 라이브 방송은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토론준비위원회는 딱 한 줄로 이상이 있었다. 토론회 보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트럼프는 그 이상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한 줄만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이상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부터는 또 힐러리 클린턴이 어떻게 남편의 그 여자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진보 언론에서 먼저 들고 나오기 때문에, 진보 언론에서 먼저 들고 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공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어느 부분은 그 면역성을 뭐 키워주기 위한 의도도 있을 수도 있다고 또 많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부분과 내일 있을 그 부통령 후보 토론은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후보들의 나이도 많고 두 사람 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혹시 뭐 건강상에 약간 그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그야말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던가 할 때 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 두 후보가 미국 사람들이 40%나 이름조차도 모른다는 부통령 후보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거 유세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충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충실하다기보다 뭐 복종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의 뉘앙스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전부 1990년대에
힐러리 클린턴이 남편 그 알칸소에서부터 또 이제 그 대통령까지 오고 해서 여자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죠. 너무 많은 여자들인데 3명 아주 그 가장 잘 알려진 여성이 제니퍼 플라워스, 폴라 존스 그리고 모니카 루윈스키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니퍼 플라워스 문제가 터졌을 때는 문제가 많은 여성이다. 그 인생에 실패를 했고 카바레 싱어로서 실패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폴라 존스의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모니카 루윈스키 경우도 빌 클린턴 남편이 자아도취적인 바보 모니카 루윈스키와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으로 믿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면서 항상 그 남편 옆에 있었다는 것인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기는 클린턴 후보가 남편의 이런 그 부정적인 행위를 더 키워줬다. 그때마다 이제 눈 감으면서 옆에 있고 어떠한 그 자신의 그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이런 것이 그 트럼프 후보가 하고 있는 얘기고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후보도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그 공직자들의 가정생활, 남녀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또 그 서로를 믿고 수십 년을 같이 가서 마지막에 어떤 길을 가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너무 그런 그 사생활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 시킬 일에 관해서 어떤 그 집중력이 흩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 비난을 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고 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의 경우도 일단 3번을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본인이 그 리얼리티 쇼를 진행할 때도 그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 예쁜 여자들 본인 말로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자주 했었잖아요. 모든 여자들이 다 나와 같이 잠을 자고 싶어 할 것이다. 본인도 첫 번째, 두 번째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그 남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럴 만큼 완벽한 자신의 그 가정 생활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힐러리 클린턴이 남편의 부정을 더 키웠다는 것이고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주목한 부분은요. 이제 빌 클린턴이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여자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상대방 여자들을 이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뒷조사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여자들이 대중 앞에 나오지 못하게 입을 미리 막거나 이런 식으로 남편을 늘 이제 막아주고 또 막아주고 힐러리 클린턴의 그 자서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치 그 빌 클린턴이 아이처럼 잘못을 저지르고는 엄마 이런 식으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오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또 그것을 엄마가 처리를 해주고 한다는 이런 것들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 제임스 카빌이라고 92년도 요즘은 이제 그 커멘테이터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빌 클린턴 그 대통령 만든 이 전략가의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이제 자신들이 뒤에서 일하는 자신들이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농구 스타인 클리블랜드 그 캐벌리어스의 그 제임스 르버논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이제 오피니언을 쭉 썼어요. 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가? 본인이 그야말로 그 NBA 그 파이널에서 이기기 위한 미션으로 오하이오에 왔고 또 하나는 나의 그 아이들에게 미국이 이런 정말 그 좋은 나라다 하는 것을 또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언제나 힐러리 클린턴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챔피언이었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일들을 젊었을 때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야말로 나의 좋은 친구인 대통령 오바마의 레가시를 지켜주고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좋은 점도 있고요.
또 힐러리 클린턴의 그 지지율은 토론 이후에 4명의 후보가 같이 그 겨룰 때 46% 대 42%로 여전히 그 폴리티커와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가 신뢰할 만하거든요. 여전히 그 지금 트럼프 후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힐러리 클린턴이 확실하게 트럼프 후보에게 이긴다는 것을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정도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그 줄리안 아산지가 위킬릭스를 통해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이라든가 클린턴 재단에 관한 것을 폭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내일.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로 일단 미루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비디오 테이프로 얘기를 하겠다 하니까 원래부터 얘기했었던 그다지 그 폭탄급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도 어렴풋이 들고요. 미국 사람들이 40%가 부통령 후보들의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인디아나 주지사의 이름은 41%가 몰랐고 그에 비해서 버지니아주의 상원의원 팀 케인 이름은 46%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대선 토론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것보다 10%만 적은 64%가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에 있을 부통령 후보 토론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나마 내일 추가로 또 전해드리겠지만 지금 민주당의 팀 케인 후보와 공화당의 그 마이크 펜스 후보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팀 케인 후보는 아주 그 정말로 그 중요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경험이 그 많은 사람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선거에서 일단 져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버지니아주 작은 시의원부터 시장 선거부터 그리고 주지사 지금은 이제 상원 의원이잖아요. 근데 지지 않은 것에는 어느 정도 행운도 따랐다고 하고요.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버지니아주가 격전지인데 팀 케인 때문에 이길 것이다 했는데 요즘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그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니쉬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 1980년대에 그 법대 학생일 때 그 온두라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회 그 선교로 인해서 살아서 2013년도에 의회에서 상원에서요 13분 동안 계속 그 이민 법안에 대해서 스페니쉬로 얘기를 한 사람 간간히 스페니쉬를 쓰긴 했지만 13분이나 이렇게 한 사람은 팀 케인 후보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 건 컨트롤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버지니아주의 그 버지니아 텍의 총격 사건, 그 범인 조승희의 총격 사건, 그때 버지니아 주지사였거든요. 그 순간이 가장 그 아팠던 순간이고 영원히 기억할 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의회에서는 군에 관해서 굉장히 일을 또 많이 하고 포커스를 두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아들이 실제로 지금 그 해병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별 스캔들이 없어서 미스터 클린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그 보링하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모니카도 잘 불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그 부통령 후보인 공화당의 그 마이크 펜스 한 달 동안이나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별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그 다른 그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고 카운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의 후보 팀 케인 역으로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였던 스캇 월커 위스콘신 그 주지사가 지금 대역을 해주고 있어서 노동절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 펜스 인디아나 주지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수 기반의 표를 받기 위해서 그를 이제 부통령 후보로 한 것이고요. 어느 정도 보수냐면 그 대학교 다닐 때 크리스찬으로 다시 태어났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었어요. 정치보다도 어떤 그 정치적인 철학보다도 종교가 나한테는 중요하자 해서 결국은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종교를 상당히 그 강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이제
2011년도에는 하원 의원이었는데 그때 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여성의 낙태를 시술한다고 해서 그곳에 대한 그 기금을 깎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인 없는 그 러쉬 림보다 본인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쉬 림보가 보수 그러나 굉장히 뭐 과장도 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텔레비전과 라디오 쇼를 진행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또 마이크 펜스 쇼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나는 카페인 없는 그런 그 러쉬 림보처럼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때는 본인이 그 선거 캠페인할 때 부정적 캠페인한 것을 에세이를 써서 사과를 했었던 그런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2015년도에 이제 그 종교 자유법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인디아나주에서. 이게 이제 그 성전환자라든가 또 어떠한 그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그 자신의 종교적인 믿음에 의해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또 이라크 그 법안에 그 서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업주들이 종교 자유에 기반을 해서 어떠한 동성애자라든가 성전환자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법에 서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 마이크 펜스가 이제 의회 의원일 때 찬성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점도 말씀드리고 내일 조금 더 한 번에 다 친해지기는 힘들잖아요. 내일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이지만 10월에 첫 번째 그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10월 달은 언제나 노벨상이 발표되는 날인데 오늘 이제 제일 먼저 생리의학상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그 미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조금 살다 갔으니까 제가 미국 소리가 나오네요. 일본 학자가 받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일본의 학자가 일본 그 공업대학교 요시노리 일본 도쿄 공업대학교 명예교수가 이제 받게 됐습니다. 노벨 그 생리의학상을요. 오스미 요시노리.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어떠한 그 메커니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가 포식 같은 메커니즘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오로포지 같은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세포 안에서 불필요하거나 퇴화한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해서요. 결국은 뭐 노화라든가 암, 또 신경질환 이런 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이제 기본적이 되는 것이겠죠. 생리의학상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을 결국은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이 71세고요. 후쿠오카에서 1945년도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그 뉴욕의 락커펠러 유니버시티에서 몇 년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988년도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학생들을 쭉 가르치고 원래 그 상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상 받을 때도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알았다고 하고 별다른 뭐 취미도 없다고 하고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저 뭐 제가 정원에 그 나무 가꾸는 일에 좀 할 뭐 그런 정도 아무런 뭐 별 취미도 없고 상에 대해서 뭐 열심히 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원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1세예요. 71세인데도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수상 소식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튼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좋아서 그리고 또 뭐 어떤 의무감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뭐 정의감 또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가장 어떤 분야에서 평가받는 데는 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노벨상 수상자들이 매년 이맘때쯤이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요타 하면은 자동차 만드는 회사지만 미국은 소니도 그렇고 도요타도 그렇고 자신들의 그 자동차를 만들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로봇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토요타사가 내년에 $392나 하네요. 4인치밖에 안 돼서 손에 이렇게 놓으니까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봇 악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기저귀가 안 팔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이 더 심하잖아요. 노령화만 되고. 해서 부부들도 아이를 낳지 않고 그동안은 뭐 애완동물을 키우고 하다가 일본이 워낙에 그 로봇가 강하니까 로봇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키가 4인치인데 $392인데 제가 보기에는 느낌에 예전에 무슨 오뚜기 인형처럼 플라스틱들 고개도 끄떡끄떡하고 뭐 이렇게 딱 눌러놔도 또 다시 탁 튀어오르고 하는 그 정도 미니 이름 자체가 키로보 미니 블링크스라고 돼 있네요. 왜냐하면 눈도 깜빡깜빡하고 말도 하거든요. 마치 그 어린아기 목소리와 같이 말도 한다 하고 이제 뭐 아기가 이렇게 그 눕는 그 요람도 있고요. 그 요람이 이제 카시트도 되고 4인치짜리 그 로봇 아기를 자동차에 타면은 카시트를 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또 가방에다가도 놓고 계속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커넥션이 있다. 인간 아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앞만 봐도 아무리 지난주에 제 친구가 감정적으로 커넥션이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저는 이 로봇과 사람의 대화, 눈 마주침 보면서 감정적인 그런 거 못 느끼겠거든요. 한번 잠시 뭐 소리로나마 들어보시겠어요? 2016년 3월2日だよ. 뭐 이제 길을 가는데 가방에다 이제 넣고 가요. 뭐라고 말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안에서 페달도 밟고 아기가 계속 혼자 말합니다. 사람 소리 같아요. 저는 사람 소리 안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개발 많이 더 잘 돼서 아기 소리와 구분 없게 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오렌지 카운티 축제도 다 끝났고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 축제가 이제 한 주일 사이였어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주최한 여러 그 행사들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들어가는 것이고 2016년이 벌써 저가네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셔도 될 만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저스 팬들은 이제 다저스 구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는 정말 완전히 빈스 컬리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들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다저스 구장에서 정말 여러분이 저를 믿으세요. 저에게 힘을 주셨고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이 좋아하는 그 야구 영화에 나온 그 노래를 부르던 그 모습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That you folks in the stands have been far, far important to me. You have given me enthusiasm. You have given me young at heart. Believe me when I tell you, I've needed you far more than you needed me. True. 네,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뭐 내 아내에게도 그렇고 노래를 불러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이 바로 내 날개 아래의 바람과 같습니다. 라고 Wind Beneath My Wings를 불러줬습니다. 관계사 여기서 이렇게 줄여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데우스 영화 기억나시죠? 아마데우스의 이 그 힘찬 음악을 만들었었던 작곡가면서 이제 본인이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한 네빌 마리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3살이었어요.
병원에서 92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사랑했었던 음악을 혼신을 다해서 평생 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기는 낙태 찬성 때문에 그렇고 또 그 트럼프 후보는 이민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남의 나라 정치에 개입하고 싶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양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주일 뭐 어떻게 살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달려 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패기 누난도 뭐 물론 그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칼럼의 색깔이 약간 그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보면은 아무리 그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후보가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18년 동안 그렇게 부자라면서 연방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사설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익명으로부터 받은 우편 선물이다. 뉴욕타임스가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3페이지짜리 95년도 주 세금 그 리턴한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뉴욕이라든가 뉴저지, 커네디컷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를 열었다가 그 많은 그 손실을 보고 나중에 그 카지노 문도 닫고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일반 그 납세자의 얘기와 연관을 시키는데 특히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에 세금 보고할 때 그 손실 부분이 있죠. 그 손실 부분이 있으면 감면을 받는데 이게 한 해에 걸쳐서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이 합법적인 그 세금 코드라고 할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그 부동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오히려 그 부동산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빌려야 되잖아요.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제 이자 빚 같은 거 이런 것이 감면되기도 한다. 자영업자가 세금 감면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그 같은 그 감면 받는 법을 만든 게 아니라 1993년도에 빌 클린턴의 주요 그 세금법 그가 사인한 그것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95년도에 세금 보고에 따른 이제 18년 동안 안 냈었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자신의 남편을 비난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후보의 세금 보고 안 한 것, 이런 것, 그리고 이제 그 세금을 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충분히 예상됐었던 일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뉴욕타임스가 불법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그 같은 것을 그 보도한 것도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요. 이 트럼프의 경우는 트럼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뭐 비난을 했지만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비난은 아니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이 트럼프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트럼프의 세금 안 낸 것에 대해서 샅샅이 그 조사를 하고 있는 보도를 하고 있는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많은 그 진보적인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과 그 클린턴 재단에 관한 것은 이처럼 철저하게 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그 어떤 매가 될 정도로 내리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동안 그 트럼프 후보를 많이 비난해 왔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트럼프 후보가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사설에서 오늘 그 트럼프 후보가 토론을 할 때 세금을 뭐 하나도 안 냈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 스마트한 거지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트럼프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고 어떤 그 자만심 내지는 그 허영심을 그 나타낸 그런 그 성숙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의 그 같은 그 비난 지적에 대해서 세금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내가 운이 좋아서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는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나처럼 그 부자가 아니니까 운이 좋지 못해서 그만큼 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덧붙여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그 세금 계획은 오히려 부자가 이처럼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난 18년 동안 합법적으로 연방 세금을 안 냈을 수도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이슈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뉴욕타임즈가 불법으로 자신의 세금 기록을 입수했다고 비난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후보가 세금을 안 낼 수 있었다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세금법 때문이었고, 따라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남편을 비난해야 할 것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트럼프는 천재라고 방어하고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세금 보고서 공개 요구는 줄어듭니다. 세계적인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의 공개 지지를 받은 클린턴 후보는 토론 이후 올라간 지지율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는 클린턴 후보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끊임없는 여자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전했습니다. 내일 열릴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어느 때보다 주목됩니다. 미국인의 약 40%는 부통령 후보의 이름을 모릅니다. 9시 20분쯤 부통령 후보가 어떤 인물들인지 전해드립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2년 연속 일본 학자입니다. 도요다사가 곧 로봇 아기를 팝니다. LA 다저스 팬은 빈 스컬리와 작별했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 축제도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주말 사이에 이제 자신이 주장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도 드러났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선거 캠페인 기간 중 가장 그 어려운 한 주일의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그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그 이슈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곧 이제 콜로라도주로 가게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하이오주를 가게 되는데, 사실 오하이오주는 원래 그 힐러리 클린턴 장이라든가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경우는 합법적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도 역시 사설에서 합법적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그건 천재 아니냐. 그래서 그 뒤에 다시 그 재정적으로 재정비를 했는데, 그런 보도를 한 뉴욕타임스는 2014년도에 세금을 내기는커녕 350만 달러 환불을 받고도 아직까지도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트럼프가 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토론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4가지 이유를 대면서 마지막으로 아마 연방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했을 때 트럼프 후보가 뭐가 차고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한 것이요. 그 말 한 뒤에 또 이런 덧붙임도 하기는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돈 쓰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라고 했고, 또 그 토론회가 끝나고 난 직후에는 CNN의 그 기자에게 세금 냈다, 연방세금 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지난 18년 동안 안 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후보 자신은 뉴욕타임즈가 이거 불법으로 이 나의 그 세금 그 보고서에 관한 자료를 수집을 한 것이다라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오늘 아침에 그 버지니아주에서의 그 선거 유세에서는 이 부분은 별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재향 군인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얘기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를 마치 그 자격이 없는 그 후보라는 식으로 많이 그의 약점을 비난을 했었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놓으라는 간판 그 말하자면 그 칼럼니스트인 패기 누난도 트럼프가 예비선거 때부터 쭉 앞서가는 것을 그야말로 통탄하는 그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브든 후보가 더 그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많은 지지를 받다가 이제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역전돼서 민주당은 이제 오하이오주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노동절 이후에 오하이오주가 플로리다주 이후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 있는 스윙 스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오늘은 방문하지만 이곳은 그 잃어버린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가장 그 뜨거웠었던 것이 뉴욕타임스에 이제 기자에게 배달된 어떤 1995년도에 도널드 트럼프가 주 정부에 세금 보고한 것 3장짜리 기록이 뉴욕에서 보낸 것으로 해서 이제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뉴욕타임스가 여러 그 전문가요, CPA 또 그 변호사들에게 의뢰를 한 결과 그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은 1995년도에 트럼프 후보가 9억 1,600만 달러를 그 사업에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사업에서 손실 보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 18년 동안 연방 세금을 안 냈을 수도 있다. 합법적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이제 보도를 굉장히 그 자세하고 잘 그 취재를 해서 길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중간 그 계층 사람들은 별로 그 수입은 오르지 않는데 뭐 세금률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 제하고 나면은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렌트비조차 낼 수 없다는 얘기를 아주 흔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빅뉴스다 하는데 이 뉴스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이제 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 그 우파 매체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서는 그 내용을 보도한 뉴욕타임스도 뭐 2014년에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오히려 350만 달러를 환불받았던데 뭘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